돈밖에 모르는 트럼프의 진심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최대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돈 몇 푼의 욕심으로 한국의 미군 철수를 협박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볼턴 전 보좌관이 출간한 그 일이 일어났던 방에 한반도 관련 주요 부분을 보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과 관련해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로 어떤 액수든 정당할 수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남아 야시장에서 짝퉁시계 팔아제끼듯 지맘대로 방위비에 가격표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책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 일본과의 관계를 괴롭히는 사안은 주한미군이 얼마만큼 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라고 뒤에서 조종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함에 대해 꼬집는 듯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세계에 퍼져 있는 미군을 보며 우리가 왜 이들 나라에 들어가 있냐고 묻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사실상 미국은 어디에나 기지가 있었고 주둔국은 일정 비용을 지불했으나 그 지불 규모는 다양했고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합의를 할 게 없었다며 미 국방부의 창의적인 회계 기술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비용이 높든지 낮든지 정당화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방위비 협상 당시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크게 걱정했습니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미군이 용병처럼 보이면서 비용을 청구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로 주둔비 플러스 50%라는 공식을 내걸고 돈을 더 받아내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은 미국의 국무부와 국방부는 이렇게 큰 인상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안보에 대해 미국이 철수한 한국은 상상할 수도 없다. 한국의 지속적인 높은 분담금 인상 반대는 한국 안보의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방위비 협상은 타결되었지만 볼턴은 미국이 철수하지 않도록 협상할 1년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도 지들이 아쉽기 때문에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방위비를 그렇게 터무니없이 올려받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아이처럼 칭얼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2019년 7월 볼턴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논의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볼턴은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은 현재 방위비 분담금으로 25억 달러를 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80억 달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볼턴은 자신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트럼프만이 얼마면 만족할지를 알고 있다며 진짜 방위비의 가격이 얼마인지 추측하는 것은 소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자신도 모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분석해보자면 트럼프는 어느 나라에 미군이 주둔하는지 또 왜 주둔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른 채 방위비만 올리겠다는 것이고 그 방위비의 인상폭 또한 목적이나 실제 소요 비용과는 무관하게 400원, 500원 되는 대로 올려받아서 자신의 업적으로 뽐내 지지율 좀 올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격적인 폭로는 계속되었는데요. 볼턴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담금 증액을 얻기 위해 미군 철수로 위협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80억 달러와 한국에서 50억 달러를 얻는 길은 모든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볼턴을 매우 협상에서 강력한 위치에 있게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국제 안보에 대해서는 무지한 모습을 보였다는데요. 북미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2017년 말 당시 특별한 직책을 맡고 있지 않고 지내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불러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볼턴의 기억은 비교적 구체적이었는데요. 지난 2017년 12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되기 전이었던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선제 타격이 왜 그리고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볼턴은 미국이 비무장지대 북쪽에 있는 북한의 포대를 겨냥해 대량의 재래식 폭탄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상자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그대로 놔두거나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하는 양자 태길의 문제로 신속히 접근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며 유일한 다른 대안은 한국에 의한 남북 통일이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50대 50이냐? 라고 물었고 볼턴은 그것은 중국에 달렸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50대 50이라고 답했습니다. 볼턴의 답변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을 향해 그의 생각은 당신과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중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생각하게 된 트럼프 대통령의 어이없는 행보는 끝이 없는데요. 지난해 6월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오간 대화의 내용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볼턴의 책에서 시진핑은 중국을 비판하는 미국 세력들이 신냉전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놀랍게도 다가오는 미 대선으로 화제를 전환하며 중국 경제력을 넌지시 꺼내어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의 콩과 밀 구매 확대가 선거 결과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시 주석이 무역 협상에서 농산물에 대한 논의를 우선시하기로 합의하자 트럼프는 그를 중국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라고 격찬했다고 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 내용에는 중국 신장 지역 수용소 건설 관련 대화도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용소 건설이 매우 옳은 일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인 등 소수민족을 징벌과 세뇌 목적으로 수용소에 구금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위구르인 대책을 두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지만 볼턴의 말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중성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핵 보유국임을 몰랐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8년 테레사 메이 총리와의 회담 당시 영국 관리가 자국을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 핵보유국이냐? 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볼턴은 농담으로 의도된 말이 아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존 켈리 전 비서실장에게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 물어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침공은 멋진 일이라며 이 나라는 정말로 미국의 일부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볼턴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이올린 연주하는 듯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트럼프보다 협상 준비, 진행을 훨씬 더 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애를 태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를 두고 최측근들은 사적으로 대통령을 폄하했다는 폭로도 있었는데요. 볼턴이 백악관에 입성했을 당시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자신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나가고 싶어 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알게 되겠지만 이곳은 일하기 좋지 않은 곳이다. 여기에 더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겉으로는 트럼프의 충실한 지지자의 한 사람인 듯하나 사실상 암암리에 트럼프를 헐뜯고 있고 북한 문제에서의 트럼프의 외교 노력에 질의를 표하고 있다고 까발렸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볼턴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거짓말쟁이야 라는 쪽지를 남겼다고 합니다. 볼턴은 종종 트럼프의 충성파로 묘사되는 폼페이오 장관이 대통령을 위해 일하며 좌절감에 혐오감을 느끼며 사임을 고려했던 참모들 가운데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뒤에서 음모들을 감시했고 거대한 연방정부는 물론이고 백악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매우 무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한이 종전선언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처럼 보고 있었다. 그렇다면 북한도 원하지 않고 한국만 원하고 있는 종전선언을 왜 미국이 추진해야 되는 것인가라며 무책임한 태도에 미국의 입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참 우방이라는 국가에서 종전에 관심도 없다고 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도 모른 채 돈이나 5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그래놓고 주한미군 쓰라고 준 돈 일본의 미군들에게 가져다 바치고 그런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방해하기 위해 어떻게든 초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니 진짜 핵잠수함이라도 만들어서 자주 국방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어디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아주 지들 맘대로네요. 그냥 진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원래 그런 거 아니까 실망할 것도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 진짜 알아봤습니다. 그렇게 돈이 좋으면 그냥 호텔이나 계속하지 뭐하러 대통령은 하는 거예요. 진짜 실망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